최근에 온 국민이 영끌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카카오 게임즈 원금 보장 옵션이 있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없겠죠. 공모주인데. 그런데 이 청약 경쟁률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굉장히 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1524대 1입니다. 저는 이것이 시장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뉴딜 펀드는 어떻습니까? 국민 혈세를 들여서 사실상 원금 보장을 하는 구조로 짜여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구조입니까? 예, 뉴딜 펀드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정책형 펀드하고 인프라 펀드하고 민간 펀드가 있는데요. 네.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첫 번째 유형이 되겠습니다. 정책형 펀드인데요. 원금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정부하고 정책 금융기관과 민간이 함께 돈을 모아서 펀드를 같이 만들어 나가는 상품, 금융 상품입니다. 다만 정부가 그 정책형 펀드의 수순위 분야를 우선적으로 한 10% 정도 범위 내에서는 정부 출자분이 우선적으로 후순위를 커버해 준다는, 리스크를 우선적으로 커버해 준다는 의미이고요. 그것이 원금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원금 보장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요. 전체적으로 만약에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지만은 큰 손해가 난다면은 정부 출자분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손해가 날 수 있는데요. 지금 프로젝트 성격상 일부만 손해가 난다면 정부 출자분이 후순위를 커버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은 거의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겠습니다만은 그럴 경우에는 민간 부문까지 손해가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러면 부총리님께서는 사실상 원금 보장이라는 표현을 단 한 번도 쓰신 적이 없습니까? 제가 설명할 때는 아까 지금 의원님께 말씀드린 톤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손해의 범위가 얼마에 따라 다른데 실질적으로 정부가 뉴딜 프로젝트는 사실상 지금 이게 원금 보장하고 사실상 원금 보장하고는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상 원금 보장이라는 표현을 쓰신 적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제가 나눠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펀드를 팔 때 원금 보장을 선전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원금 보장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 관련해서 시장은 아주 냉담합니다. 근데 정부만 부산스러워 보여요. 저는 이 부분이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이게 혹시 소득주도 성장의 일환으로 이 정책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것처럼 한국판 뉴딜을 저희가 7월 달에 발표할 때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 3대 기조,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쟁, 이 세 정책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이게? 이건 또 다른 별개의 정책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보건대는 또 다른 목표를 갖고 있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혁신 성장에 저는 가깝다고 보고요. 다만 이번에 뉴딜 펀드라는 배경 중에 하나가 뉴딜 프로젝트를 추진한 성과를 알겠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성과를.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보기에 소득주도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공공성 높은 뉴딜 사업을 왜 국비로 하지 왜 민간 자금으로 하느냐 지적이 있습니다. 이게 혹시 재정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의원님 전번에 한국판 뉴딜 사업 160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을 때요. 네. 정부 재정이 114조가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거기 민자도 들어가고 네. 지방 자금도 들어갔는데요. 그러니까 전체를 재정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일부 민간 자본을 참여시키는 거 아니냐 이 말씀. 이거는 프로젝트의 성격상 민자가 충분히 들어온다. 예를 들어 수익성이 보이고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많은데 이와 같은 뉴딜 프로젝트가 수익성이 눈에 보인다면 민간 자금도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시장에는요, 지금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이런 펀드하고 유사한 펀드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예, 인프라 펀드가 한 600개 정도 있습니다. 아니, 정부 주도의 펀드들이 많이 있다고요. 예, 정부 주도 펀드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펀드들 중에서 제가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장지원 펀드 아시죠? 예, 이 펀드의 총 규모가 8조입니다. 예, 2018년 결성 금액이 2조 9천억 원이에요. 예. 이 중에서 거의 절반이 투자처를 아직 못 찾았습니다. 2019년도 자금이 3조 2천억이거든요. 예, 이 중에서는 겨우 17%만 투자처를 찾았어요. 또 다른 펀드 예를 들겠습니다. 예. 11조 원 규모의 성장 사다리 펀드가 있어요. 이게 13년에 결성돼 가지고 여태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역시 41%만 투자가 완료가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뉴딜 펀드로 20조 원이라는 돈이 풀리게 되면 말 그대로 시장은 자금 초과잉 상태로 진입을 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성장 사다리 펀드나 성장 지원 펀드는 그 펀드 목적과 투자 대상에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벤처 창업 투자에다만 펀드가 만들어져 사용되도록 한다든가 해서 저는 이 지금 올해 정부가 발표했던 뉴딜 펀드하고 소위 중첩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정부의 그런 인식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8조, 11조, 이 거의 20조에 육박하는 이 금액이 지금 50% 이상이 투자처를 못 찾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자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금을 투자할 투자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자금을 만들 것이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시는데 더 힘을 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은 뭐 저도 절대 과제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는 이러한 펀드의 사용률이 한 40%밖에 안 된다고 해서 좀 미흡함은 지적했지만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단돈 1원이라도 이와 같은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 여기 뛰고 저기 뛰는 무슨 수많은 벤처 창업가들과 중소기업들을 보면 아니 그러면 그 투자처로 못 찾는 것을 된다고 투자처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지. 이런 펀드를 또 만드실 필요는 뭐가 있냐 이 예, 말씀이에요.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뉴딜 펀드는 지금 말씀드린 펀드하고 영역이 중첩되는 것이 자,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기업이 그렇게 많습니까? 예? 대한민국의 기업이 그렇게 많아요? 저는 자금 수요는 정부가 만들면 얼마든지 알겠습니다. 수요가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네. 부총리님 바람대로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 정부가 펀드를 만들고 투자 분야를 지정하는 순간이요. 시장은 정부가 이제 비싼 값에 주식을 사주겠다. 이런 시그널을 받아들입니다. 맞죠? 그렇게 되면 그 해당 분야에는 자금이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다른 분야에는 그 여파로 인해서 자금 경색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막을 안전장치는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의원님 저는 펀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정책형 펀드는 정부 자금과 공적 정책금융기관들의 자금이 들어가지만 인프라 펀드하고 민간 펀드는 순수히 민간 자율적인 조성된 펀드입니다. 저는 그것이 시장 기능에 의해서 수익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면 저는 시장 기능에 의해서 펀드가 몰릴 거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총리님 말씀대로 뉴딜 펀드는 손해날 가능성은 있는 거네요? 제가 보건대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뉴딜 프로젝트의 성격상 대개 디지털 펀드나 그린 펀드가 앞으로 유망한 분야이고 또 정책형 펀드인 경우에는 정부가 우선적으로 후순위채를 커버해 주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더 여쭙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 관계상 다른 것을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이 펀드가 일반 투자자들이요 다수가 이 펀드에 가입을 한 상황입니다. 이게 좀 황당한 저만의 상상일 수도 있겠지만 총선이나 대선이나 이런 특정한 시기에 정부가요 5G, 태양광, 전기차, 공공 와이파이 이러한 형식의 해당 분야의 공공사업을 대량 발주하게 되고 정부가 또 호재를 발표하게 되면 단기간에 해당 펀드의 수익률이나 이 자산 가치가 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의원님 아까 뉴딜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보고 네. 그 업종이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정부가 관여할 수익률에 관여할 개연성을 지금 여쭙는 겁니다. 정부는 선거 수익률에 때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 들어보세요. 선거 때 반짝 수익을 이런 형태로 올려가지고 표심을 사고 이후 손해는 정부와 금융기관이 지게 된다면 정권은 생색만 내고 손실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떠안는 구조가 이 펀드 아닙니까? 이렇게 보는 건 좀 무리예요? 예, 저는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구조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이제 생각해 보실 문제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전혀 그런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되니까 대통령부터 나서서 펀드를 파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제가 이 작업을 한 5개월 해왔는데요. 네. 그게 들어갈 가능성은 0.0001%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제 추측이 틀렸다고 하겠습니다.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서 후순위로 받쳐주고 최악의 경우 투자자 손실을 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익은 투자자들에게 사유화되고 위험은 사유화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이거는
서로 정부도 일부 정부는 뭐 20조 중에서 3조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만은 민간은 13조 정도를 투입을 합니다. 수익이 나오면은 투자한 거에 비례해서 수익이 배분이 될 거고요. 손해가 났을 경우에도 역시 투자 배분에서 손해가 나야 될 것이로되 이 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한 10% 정도는 우선적으로 그 후순위채를 커버해 준다는 메리트를 준다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일반 국민들이 이 펀드에 가입하는데 좀 리스크를 덜어드리는 것이 목표이지 이 정부의 세금으로 원금을 보장해 준다든가 또는 손실만 정부가 떼고 이익이 있을 때는 전부 민간이 가져가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펀드가 만기별로 다르게 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는 일단 이 펀드의 만기 전에 임기가 끝납니다. 펀드 만기 때 아무런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그죠? 이 정부가 펑펑 쓴 재정 손실 410조 그 빚을 고스란히 다음 정권에 넘기게 되는 거고요. 이 20조짜리 펀드 손실도 고스란히 다음 정권에 넘기게 되는 겁니다. 지금 부총리께서는 책임질 것처럼 말씀을 하시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도 그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시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예, 의원님 저는 설사 그 자리에 지금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부총리조차도 그 자리에는 안 계실 겁니다. 저는 이런 무책임한 투자, 무책임한 국민 세일즈, 무책임한 국민 기만 저는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부총리님 자리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원님께서 무책임한 투자와 그 책임 문제를 말씀을 주셨는데요. 뭐 정부가 지금 이 뉴딜 펀드를 도입한다고 결정하고 다음 정부 내에서도 이런 제도가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속될 것이고요. 만약에 이런 제도를 구상하고 기획하고 운영한 데 있어서 불법적인 요인이 있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제가 물러나라도 제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저는 뭐 그다지 뭐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정부로서는 뉴딜 프로젝트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정부가 재정 제공을 114조 들어가지만은 혹시 수익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민간도 함께 힘을 모아달라는 차원에서 좀 이 뉴딜 펀드를 구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